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개축일주의 을사년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축일주는 이게 개수가 검은색이고 축은 소지요. 그래서 검은 소의 물상이, 검은 소니까 이제 버팔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버팔로 물소죠. 검은 물소다, 이렇게 또 버팔로다, 이런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축일주는 굉장히 저돌적이고 끈기와 집념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굉장히 일도 정진하는 또 그런 오기, 또 외길로 나의 주관을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은 이제 물상에서도 나오지만 지장간에 우리가 이 개, 신, 기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견과 그 다음에 여기 신금이라는 인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로 인해서 굉장히 고집이 있고 외길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동시에 또 지장간에 비견이 있기 때문에 결코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냉정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그러냐? 개수는 비견인데 이 무토가 정관이란 말이에요. 이 정관을 동시에 이렇게 쟁합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경쟁자를 매우 싫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개축일주의 특징이고, 또 다른 특징 중에는 이제 일지가 이 개수가 축토에서 우리가 삼합으로 따졌을 때 축토에서는 관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운성으로 따지면은 개수는 축토에서 관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관대 노인과 동시에 축토가 십신으로 따지면 편관이거든요. 편관이고, 개수는 삼합을 묘, 해, 미에서 삼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역행을 하거든요. 음간이니까 역행을 하니까 묘에서 해로 가서 미로 이렇게 삼합을 하기 때문에 축토는 관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관이면서 관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난관을 만났을 때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그런 성정도 있고,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돌파하는 영웅호걸의 기상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의 개축일주의 특징은 이 축토도, 이게 축토가 이제 지장간이 개신기가 있으니까 이게 습토예요. 습토인데 개수가 또 습토니까 늘 젖어 있는 습지의 물상입니다. 습지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축일주는 일생 동안 젖지 않는,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토양이죠. 그래서 늘 의식주에 있어서 먹을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늘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도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축토, 개축일주의 축토는 자수를 암합하는, 그러니까 녹지잖아요. 개수의 녹지가 자수니까 자수라는 녹지를 암합해서 이걸 우리가 암록이라고 하는데, 암록의 기상이 있어서 사람이 굉장히 인정이 있고 여유가 있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본인도 또 주변으로부터 많이 도움도 받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가끔씩 가다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또 일생에 대해서 비관을 한다든가 우울증이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축토가 탕화살에도 해당이 되고, 또 축이 백호살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의외로 이게 의외의 현상일 수도 있지만은, 이 개축일주는 개축일주 중에는 미식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일지 축토가 이 개수의 암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특히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개축일주 중에는 미식가, 그러니까 미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축일주가 을사년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볼 때 을사년의 개축일주는 전반적으로 하는 일에 다소 저주하거나 막힘이 많은 그런 한 해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야심차게 뭔가를 시작을 하고 역동적으로 뭘 하는데도 결과는 굉장히 저주하거나 하는 과정에 막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도 뭐 승진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저주할 수 있고요. 수험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썩 좋은 해는 아닙니다. 요 자체 개축과 을사의 조합만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연애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는 그나마 괜찮을 수 있는데, 그러나 대길하지는 않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길게 오래 가는 인연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만나는 기회는 여러 번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건강 부분도 다소 건강이 악화되거나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계획 대비 또는 내가 활동했는 노력 대비 그 결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이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개축일주가 사주 전체 구조에서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먼저 간목이나 을목이 있을 때를 보면은 이때는 괜찮습니다. 간목이나 을목이 원사주에 있는데 을사년이 되면은 이것은 괜찮은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갑을목인데 또 을목이 와서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지로 온 축토가 여기 사화가 축토와 합을 해서 금국이 동하기 때문에 많은 어떤 식상을 다소 제어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원사주에 갑을목이 있는 경우에 좋은 현상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병정이 있는 경우는 좋은 현상으로 귀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갑을목이나 병정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좋고요. 무토나 기토가 천간에 만약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무토가 있을 때는 좋고요. 기토가 있을 때는 그렇게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주 내의 지지에 또 뭐 자수나 해수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좋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좋은 한 해가 될 수가 있는데, 무토가 있을 때는 뭐 의심할 바 없이 괜찮은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한 해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지에서 예를 들어서 뭐 묘월이라든가 또는 뭐 인월이라든가 인월에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좋은 현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인월에 을사년이 이렇게 인월에 개축일주라면 좋은 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임수나 계수가 천간에 있는 경우에는 그냥 보통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썩 좋지도 나쁘지도 않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유금이 있거나 또는 유금이 있는 그런 경우, 사주 내에 유금이 있는 경우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전체 구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인월생이라면은 좋을 것이고요. 묘월생이라면은 좋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 그 경우에도 천간에 병정이 있다 그러면 또 다르게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개축일주의 을사년은 사주 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뭐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요 구조 자체만으로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냥 보통 또는 보통에 좀 미치지 못하는 다소 저조한 하나의 운이 될 수가 있지만, 구조에 따라서는 대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이제 개축일주의 뭐 보편적인 하나의 해석이다, 일반적인 간단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세한 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단정할 수는 없고요. 사주 전체 구조가 있고, 또 천간에서 오는 글자도 있지만 동시에 대운과 세운의 관계,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만으로 뭐가 길하다 흉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단순하게 살피는 것이고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개축일주의 을사년이 어떠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